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측이요, 지난 5일 오후 5시 남북연락사무소의 서로 상호간에 통화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교신을 끊어버렸답니다. 지난 4일에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가 담화라는 걸 통해서 아주 심한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남북연락사무소 폐쇄를 시사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통일전선부가 남북연락사무소 결단코 철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측 표현으로 말이죠, 할 일도 없이 개성공단 공업지구에 틀어앉아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것부터 폐쇄하고, 그 다음에는 있으나마나한 남북군사합의서 이걸 파괴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금강산 관광을 완전히 폐지해버린다든지 개성공단 그걸 완전히 폐쇄한다, 이런 식으로 저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측은요,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 연일 여러 단체를 동원하고 또 여러 매체를 동원해가지고 우리에 대한 비난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늘 그렇긴 하지만은요, 아주 험악하고 모욕적인 그런 언사, 그런 용어를 총동원하고 있죠.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것들이 함부로 우리의 생명이고 넋이며 삶의 전부인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고 민족의 신성한 핵까지 모독했으니 이것은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 범죄 행위다. 참. 또 적은 어디까지나 적이라는 천리를 다시금 뼈에 새겼다.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에 즐겨 쓰는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순환, 그러니까 남북관계 그리고 한미관계 이건 잘 풀리면 북한의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 핵 폐기 이 문제도 잘 풀릴 수 있다. 그게 선순환이 되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도 그게 선순환이라는 용어가 왜 여기 필요한지,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북측이 이 선순환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선순환 관계 타령을 하는 그 자체가 무지와 무능의 극치다. 달나라에서나 통할 달나라 타령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사상 최악의 무지 무능 정권이어서,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말이죠, 유리하게 조성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을 가리켜서 심지어 그 누구도 감히 바랄 수 없었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이라는 특대형 환대까지 베풀어졌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어 줬더니 그 값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평양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2018년 9월 19일이었죠. 거기서 10만 군중을 앞에 두고 연설했던 그 상황, 그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해서 늘 마음에 새기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머쓱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아냥거림을 받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난데도 반박하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 관계자들, 게다가 이제 무슨 어용 언론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내세워가지고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 이것이 판문점 공동선언이라든지 9.19 군사 합의 여기에 위배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금지를 당연한 것으로 지금 오히려 우리 국민들한테 선전하고 있죠. 이게 자주 독립 이걸 유난히 강조하고 좋아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왜 북한에 대해서는 그처럼 굴종적 자세를 취하느냐, 왜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듣는 신용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가 로봇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요, 꿈쩍도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부 관계자들, 그러니까 이 정부 관계자들이 어느 한쪽으로 사고가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쁜 마음이라든지 편향된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서가 아니라 다른 판단, 다른 시각, 다른 이해, 이런 것이 전혀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부의 관계자들이 그런 식으로 말이죠,
무슨 로봇처럼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그 프로그램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요, 어떻게 이처럼 말이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런 목소리도 한결같은 목소리, 한결같은 톤, 한결같은 표현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그 동일성, 동질성에는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상식적으로 북한의 저 도를 넘는 그런 대남 비방, 저런 오만,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를 대표하고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 또 대통령이나 이 강요들, 오히려 북한이 그렇게 나올수록 더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고요. 오히려 더 뭐 좋은 방안, 그런 걸 제시하려고 애를 쓰고, 더 웃는 모습을 보이려 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러면서도요, 자신들이 대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걸 폄훼하는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형을 받도록 하겠다. 또 국회의원이 만약에 민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경우에는 국민 소환 대상으로 하겠다. 쫓아내버리겠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흘러대고 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주장을 태연히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우리가 마치 기계를 상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의 의도대로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기계하고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공포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랄한 인간이라도요, 대화 상대로는 기계보다는 나을 겁니다. 기계를 상대로 해서는 뭐 어떤 호소도 어떤 사정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존재를 꼭두각시 뭐 혹은 괴뢰나 꼭두각시나 똑같은 말입니다만 옛날에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할 줄 아는 존재다, 이 말이죠.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정상회담, 남북연락사무소, 군사합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그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여러분 무슨 기여를 했다고 기억이 되십니까? 북한 체제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뭐 그런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컷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말이죠, 정부 당국자들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